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닭띠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면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곳은 가정에서 재물 운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곳을 보면 그 집안의 건강, 행복, 번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화장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똥장군이 자주 들어올수록 부잣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배설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였고 화장실로부터 모든 병이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예전 풍수학에서는 화장실의 방향이나 위치에 관해서 이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해야 될 만큼 전혀 새로이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서쪽이나 북쪽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죠. 네, 당연합니다. 예전의 가옥구조가 북쪽이라며 이 남쪽에 막혀서 그늘진 곳에 건물이 많았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늘 습하였고 추운 겨울에는 땅이 얼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은 당연히 막혀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아주 추운 곳이었음이 자명하였을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배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래서 화장실은 따뜻한 남향이나 동향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집안의 구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또한 이 화장실의 위치 역시도 예전의 화장실의 구조는 나무로 얽히설키 엮여 있었으니까 밖에서 안이 보이는 일은 다반사였고 볼일을 본 후에 안에서 옷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밖에서 옷 정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러니 당연히 남들을 이를 보게 되면 서로 민망해졌을 것임은 당연할 것이고 이래서 가장 멀리 숨겨져 있는 곳이 화장실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이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 식구들 외에 다른 식구들의 방문이 드물며 추위 역시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위치나 방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하셔도 될 듯 하네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지금이지만 이 화장실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 있고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잣집 화장실에는 없다는 이것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호입니다. 요즘의 주택 구조에서는 화장실의 경우는 현관에 들어와서 바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들어와서 바로 손을 씻어야 하는 곳이니까 그러합니다. 요즘의 화장실은 화장실 기능뿐이 아니고 욕실, 세명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죠. 하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절대 화장실에 있어서도 안 되고 욕실에 있어서도 안 되고 세명장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풍수 외적으로는 건강과 미용에 관계되는 것들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이 잘 통하는 환풍기입니다. 예전의 화장실과 다르게 현대의 화장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예전의 화장실에는 바람이 잘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로 엮어서 만들었거나 가만히 거적으로 문을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화장실은 밀폐가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냄새가 빠질 곳이 없습니다. 이러니 환기시설이 무조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욕실 역시 습기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이 습기 모두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곰팡이로 변할 것임은 당연할 것이고 이 곰팡이는 모두 닭띠분 여러분들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풍기 시설이 화장실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부잣집에서는 이 화장실에 특별히 제작한 환풍기를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환풍기의 청소는 자주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환풍기가 없다라면 환기와 청소는 자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닭띠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늘 화장실에 환풍기가 이상이 없는지, 환기는 잘 되고 킥킥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곰팡이의 흔적은 없는지 늘 체크하시는 현명한 닭띠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밝은 조명입니다. 화장실은 무조건 밝아야 합니다. 또한 거울이나 유리는 늘 깨끗하게 닦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안에서 수호행이 가장 강한 곳이 주방과 화장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호행의 기운이 강하니 화호행이 약해질 것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화호행의 기운은 번영하고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발전의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확 살아나는 기운입니다. 이 화호행의 기운이 닭띠분들의 가정에 약하시거나 없다면 절대 번영과 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확 사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또 누군가가 그런 일들이 어딨어 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무의식을 자극하여 의식으로 전환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닭띠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의식을 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순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소멸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러한 기운을 간접적이라도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무조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욕실 또한 그러합니다. 하여 욕실과 화장실이 겸해진 요즘에는 조명은 무조건 밝게 만들어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하고 포근해야 합니다. 용변을 보실 때는 절대로 추워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욕실 역시 그러합니다. 현대의 화장실은 이 둘이 모여 있잖아요. 이러하니 절대로 추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풍수적으로도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닭띠분들, 바람이 불고 추운 곳에서 용변을 보신다면 가능할까요? 또한 추운 곳에서 씻거나 목욕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본인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한들 2번 씻을 것을 1번밖에 못 씻을 것입니다. 모든 처리는 성급하게 너무나 빠르게 2분 안에 끝내게 될 것이니까 몸의 청결이 가능이나 할까요? 몸은 움츠러들 것이고 혈관 역시 좁아져서 혈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혈압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화장실은 편안하게 앉아서 용변을 볼 수가 있어야 하고 언제나 씻고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따뜻함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따뜻한 온수가 나온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네 번째로, 화장실은 절대로 화초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식물이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수분에 강한 식물이라면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는 그만큼 수호형의 기운이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수호형의 기운이 환풍이 잘 되지 못하고 머물게만 된다면 당연히 화호형의 기운이 잘 살아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요. 말씀을 드렸던 집안의 갑작스러운 번영과 순간적인 성취 그리고 발전은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하초 한두 개는 두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건실 욕실이라면 이곳은 습기가 머물지 못하도록 하고 드라이하기 때문에 화호행이 잘 살아나게 되겠지요. 이곳이라면 오히려 식물이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꼭 신경을 쓰시고요. 실천을 하신다면 닭띠분들의 가정에는 건강과 번영, 부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풍수학이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흉과 기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닭띠 여러분들, 사주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라는 점 꼭 명심을 하시고요.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